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기회로의 법칙을 한번 배워볼게요. 법칙.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바뀌지 않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론이라든지 무엇의 주장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냥 저 사람 하나의 주관적인 생각 그런 것이지만, 근데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게 이변이 없는 한, 굉장히 과학에 아주 큰 변화가 없는 한 잘 바뀌지 않는 게 바로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법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번 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 여러분이 딱 듣는 내용은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내용 안 바뀔걸요. 100년 전에 만든 법칙인데 아직도 유효한 걸 보면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에서도 크게 안 바뀔걸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이 아마 전기를 처음 배우시는 초급 기술자가 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아주 굉장한 숙련자가 되는 그 마스터 과정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은 아마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저 전기 처음 배울 때 이 내용 배웠거든요. 지금도 하나도 다름이 없이 여러분께 다시 이 내용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전기 회로에서 몇 가지 법칙이 있고요. 이 몇 가지 법칙을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는 오음의 법칙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 아마 전기에서 가장 대중적인 규칙을 말한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법칙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봐라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 오음을 들어야 될 겁니다. 오음의 법칙이 바로 전기 회로를 이해하는 첫 번째 법칙입니다. 잘 생각해 보죠. 전기 회로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제가 전기는 전로라고 하지 않고 회로라고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전기는 물, 가스와 다르게 하나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길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이 돌아오는 길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몇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전기 회로에서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렇게 전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전지가 아니더라도. 제가 전지를 하나 딱 들고 왔어요. 이렇게. 이거 전지죠, 그렇죠? 9V짜리 전지인데 이런 전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기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꿔주는 소비하는 기기, 저렇게 전구가 있습니다. 요새는 전구 대신 이렇게 이제 LED 보이십니까? LED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불빛을 만들어 내주는 거죠. 이런 전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선으로 연결을 할 텐데 이 전원과 부하와 그 다음에 이 전선 사이에는 어떠한 바뀌지 않는 법칙들이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오음입니다. 오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있는 거를 만약에 이렇게 회로도로 한번 나타내 보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정식 도면으로 나타낸 게 회로도인데 이렇게 회로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지는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긴 쪽과 짧은 쪽으로 이렇게 평행한 두 선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전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요, 전기를 소모하잖아요. 전기를 소모하는 애들은 이렇게 빗금을 쳐서 만듭니다. 찍찍찍찍찍찍 이렇게 지그재그의 선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소모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걸 표현합니다. 나머지 전선은 그냥 이렇게 쭉 반듯반듯한 실선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전원과 저항이 있는 전기 회로, 어떻게 이렇게 돌아오는 선에서는 규칙이 있다. 그 규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규칙들이 있다. 전류, 전압, 저항 세 개의 수학적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음이라고 하는 오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고, 지금까지 그 내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결론. I는 R분의 V다. 무슨 얘기일까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저항분의 전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제가 물과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물, 그 다음에 전기. 물에서는 압력, 수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전기에서는 뭐가 될까요? 전압이 됐고요. 물에서는 물이 흐르죠? 전기에서는요, 전류가 흘렀어요. 물에서는 전기를 방해하는 게 이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찌꺼기. 근데 전기에서 방해하는 거는요, 이거는 저항이라고 했어요. 전압은 기호로 뭐예요? V. 전류는 I죠? 저항은 R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물을 많이 흘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수압은 높고 이물질은 적어야 되겠죠.
전기에서도 똑같지 않을까요? 전류가 크려면 전압은 크고 저항은 어떻게 돼요? 작아야 되겠죠. 전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는 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하고 전압이 크면 클수록 전류도 당연히 더 많이 흐르고 저항에는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전류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저항분의 전압이다. 이걸 이제 기호로 쓰면은 I는 R분의 V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걸 끝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기억하시죠? I는 R분의 V. 따라해볼까요? I는 R분의 V. I는 R분의 V. 이게 바로 옴의 법칙입니다. I는 R분의 V. 그럼 이 식은 이렇게도 놓을 수 있어요. 전류는 I는 R분의 V잖아요.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V는 어떻게 됩니까? V는 IR이죠. V는 하면 양쪽에 R 곱해주면 전압은 무엇이냐? 전류 곱하기 저항이 되는 거고요. R은 어떻게 됩니까? R은 I분의 V로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두 개 자리 바꾸면 되는 거예요. R은 I분의 V로 놓을 수 있죠. 이게 옴의 법칙이에요. 이 식 쉽게 외우는 방법.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한 다음에 V, I, R 이렇게 놓습니다. V는 I 곱하기 R. 옆으로 나란히 있죠.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렇게도 우리가 놓을 수 있죠. 지금 첫 번째 식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I는 R분의 V이다. 어디다 쓰냐? 어디다 쓰냐? 어디다 씁니까? 도대체 물어보게 된다면 만약에 여기가 저항이 10ohm짜리가 있다. 전압이 근데 여기가 20V다.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I는 R분의 V. R이 얼마라고요? 10ohm이고 전압이 얼마라고요? 20이잖아요. 그럼 여기 몇 암페어? 2암페어 흐르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개를 알면 하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10암페어가 흘렀다 이렇게 보죠. 그럼 R은 얼마냐? 이거 구할 수 있다고요. R은 얼마야? I분의 V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회로에서 이 전류가 10A 흘렀대요. 근데 전압이 20V래요. 그럼 알값 얼마? 2ohm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 저항이 5ohm이래요. 그럼 전압이 얼마 있을까? 구할 수 있죠. V는 얼마입니까? IR이래요. 전류가 10A하고 저항이 5ohm이래요. 그럼 얼마? 50V였다는 거예요. 공급된 전압은. 그러니까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3대 요소, 전기 회로에서는 전압, 전류, 저항이 3대 요소인데 이 3대 요소가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 전압, 전류, 저항과의 삼각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옴의 법칙입니다. 말로 하면은요,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I는 R분의 V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는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R은 I분의 V, 그리고 V는 IR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 법칙 이제 하나 생각하기. 두 번째, 저항의 접속으로 한번 가보죠. 이 건전지 하나에 저항을 여러 개 달았어요. 이렇게 전지 하나가 딱 있고 이 전지 하나에 저항을 여러 개 달았다고 해보죠. 부하, 저항은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전구를 하나, 둘, 세 개 나란히 연결했습니다. 나란히 연결한 거를 우리가 이제 직렬이라고 하죠. 직렬. 그렇죠? 시리즈. 그 다음에 병렬은요. 이렇게 옆으로 단 거를 우리가 병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혼합됐다라고 하는 거 이제 직병렬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전기 회로도로 나타낸다면요. 여기 첫 번째, 이걸 1번이라고 해볼게요. 1번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전지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전구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번을 나타내는 겁니다. 전구 이름이 얘가 만약에 R1, R2, R3다. 그럼 저는 여기다가 R1, R2, R3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전압이 어떻게 되냐? V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1번을 나타내는 겁니다. 2번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2번은 나란히 돼 있잖아요. 전류가 흘러서 1번은요, 첫 번째를 통과했다가 또 두 번째 통과했다가 또 세 번째 통과했다가 순서대로 다 통과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이 관문이, 세 개 관문이 순서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험지를 만약에 가야 되는데 1만큼의 장애가 있고 1만큼의 장애가 있고 1만큼의 장애가 나란히 있다고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뚫고 두 번째 뚫고 세 번째 뚫어야 된다면 그게 바로 직렬 연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은요. 길이 조금 달라요. 이 건전지에서 나온 전류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R1, R2, R3라면은 마치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전지가 있다면요. 여기 전지에서는 하나, R1, 둘, R2, 셋, R3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병렬이에요. 병렬.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요. 모두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한국전력에서 공급하고요. 우리 집에는 콘센트나 아니면 기타 전등 같은 부하들이 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어느 쪽에서 전압을 측정하더라도 다 220V 다 똑같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R1, R2, R3 병렬. 첫 번째 R1, R2, R3 모두 다 전원과 직접 연결되어 있죠. 이게 병렬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직병렬 접속. 만약에 이게 R1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R2, R3라고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와서는 R2로 가는 거죠. 그렇죠? R2로 와서 그 다음에 R1이 있게 되죠. 이 그림이 조금 이 처리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세 번째 그림은 이런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R1이 첫 번째 직렬로 있어요. R1, 그 다음에 R2, R3가 있죠. 이렇게 R2, R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열도 있고 병렬도 있죠. 직병렬 혼합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항의 접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전기를 방해하는 것의 크기를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저항의 전선이나 어떤 도체 안에 다 있고요. 우리가 저항을 일부러 만드는 요소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작은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전자회로 같은 거 납땜해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이게 또 저항입니다. 저항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저항의 직렬, 병렬 접속하죠. 그럼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뭐 있어요? 이 저항이 만약에 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저항이 얼마 정도 될까? 이 병렬로 되어 있으면 저항이 얼마 정도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계산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가보시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직렬과 병렬을 모두 다 계산해 봅니다.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저항이 한 개, 두 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저항이 얼마냐면요. 이렇게 하나,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됩니다. 덧셈하면 돼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집을 가는 길이에요. 저기 도서관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불량배들이 있네. 불량배들이 첫 번째 관문에서는 3명이 있고요. 이 두 번째 관문에서는 2명이 있네. 첫 번째 집에 갈 때 불량배들을 3명 만났어요. 여차저차 처리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 골목에서 또 2명을 만났네. 여차저차 처리가 돼요. 그러면은 저는 도서관에서 집까지 갈 때 불량배들을 총 몇 명 만났을까요? 몇 명 만났어요? 5명 만났죠. 중간에 피할 길이 있었냐? 아니요, 없었어요. 그냥 한번 쭉 갈 때 5명 만난 겁니다. 이게 제가 사람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죠. 만약에 수도 파이프라고 한번 해보죠. 수도 파이프 물을 보내는 곳이 있고 받는 쪽이라고 해보죠. 중간에 자갈이 3개가 있었고 조금 더 지나가는 파이프에 자갈이 2개가 있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총 자갈 몇 개 있었어요? 5개 있었죠. 이게 이제 전기로 이야기하면 이거죠. 자,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전류를 흘리는데 저항이 3옴 있었고 또 조금 있다가 2옴 있었다. 그럼 전체 저항은 몇 옴일까요? 몇 옴이요? 둘을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저항이 3옴이라고 하고 2옴이라면은 이렇게 3옴, 2옴짜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합천 저항, 이걸 우리가 합성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합쳐진 저항은 얼마가 돼요? 3 더하기 2니까 그거는 5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 저항이 5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너 지금까지 오다가 불량배 몇 명 만났어? 그러면은 3명이랑 2명이니까 5명 만났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성 저항은 5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렬일 때가 조금 계산이 특이합니다. 병렬일 때. 병렬일 때는요,
가다가 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가 3명의 불량배가 있고, 그러니까 2명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도서관이고, 여기가 집이라고 하죠. 이쪽 길로 가면 3명이고, 저쪽 길로 가면 이제 2명이에요. 여러분, 도서관에서 집 가는데 불량배 몇 명 만났습니까? 애매하죠? 애매하죠. 3명 만났다 그래도 그렇고, 2명 만났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집 가는데 불량배들이 총 몇 명 있습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몇 명 있다고 해야 돼요? 3명 있다고 해야 돼요? 이상하죠? 2명 있다고 해야 돼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계산법이 조금 다릅니다. 뭐 불량배로 제가 예를 든 게 이것과 상황이 똑같다가 아니라 은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계산법이 조금 특이해요. 분의 1 플러스 분의 1 분의 1이에요. 어렵죠?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로 식 그대로 오게 되면 3분의 1, 3명이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그리고 분의 1 이렇게 계산합니다. 분수의 분수죠. 이걸 우리가 이제 번분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얼마예요? 설마 5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통분해야 되겠죠. 그렇죠? 통분. 그러면 통분하게 되면 이거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6분의 2 더하기 6분의 3이죠. 그렇죠? 6분의 2 더하기 6분의 3은요? 얼마죠 이거? 6분의 2 더하기 6분의 3은 6분의 5.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요. 5분의 6 돼서 1.2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통분하면은 요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결국에는 두 개를 더한 것분에 두 개를 곱한 게 돼요.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2와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예요? 5분의 6이 되고요. 이거는 1.25옴이 됩니다. 1.25옴. 그래서 만약에 저항이 두 개 있다. 전체 합성 저항이 얼마냐? 그러면 계산할 때 합분의 곱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하면 그냥 제가 복잡한 건 안 하려고 했는데 식 한 번만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R분의 1 플러스 R분의 2 2분의 1 분의 1. 자, 이거 계산하면 통분해야 되겠죠. 분모가 서로 다르면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서로 합쳐줘야 되잖아요. 같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R1, R2분의 어떻게 계산해요? R2죠, 그렇죠? R2.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R2로 곱해주는 거죠. 플러스 여기는 R1, R2분의 R1 분의 1 되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분모가 같아졌으니 통분됐으니 두 개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R1, R2 분의 R1 플러스 R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분수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번분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A분의 B 분의 C분의 D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가까이 있는 거를 밑으로 가고 BC 곱해서 분모가 가고 바깥에 있는 것끼리 분자가 되죠. AD 이렇게 되는 거죠. 1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예요? 이건 1분의 1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밑으로 가면은 R1 플러스 R2분의 이건 R1 곱하기 R2 이렇게 되죠. 바깥에 있는 것끼리 가니까. 괜히 복잡하니까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죠. 합분의 곱. 이미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합분의 곱 두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합한 것분의 곱한 거. 두 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합한 것분의 곱한 거. 두 개를 합한 거 2 더하기 3 5잖아요. 곱한 거 2 곱하기 3 6이잖아요. 그럼 얼마? 1.2 이렇게 될 수 있죠.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5다 어떻게 돼요? 그럼 합분의 곱하면요. 두 개를 합한 거 10분의 곱 25 그럼 얼마예요? 2.5. 만약에 10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합한 거 20 곱한 거 100 그럼 얼마야 돼요? 20분의 100 하면 5.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거 있잖아요. 두 개가 똑같은 거. 만약에 이게 5다 그러면은 합한 것분의 곱한 거. 그러면 그냥 5를 얼마로 나눠요? 두 개로 나누면 돼요. 똑같은 게 있으면 그냥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그걸 저항을 n 개수로 나눈다. 이렇게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합한 것분의 곱한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항 병렬로 돼 있으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합한 것분의 어떻게? 곱한 거. 합한 것분의 곱한 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병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병렬 계산. 그럼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혼합되어 있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만약에 여기 R1, R2가 병렬로 되어 있고 R3가 직렬로 되어 있다. 그럼 일단 R1, R2를 합분에 곱해요. 합분에 곱. 그 다음에 뭘 더해요? 직렬로 되어 있는 거 그냥 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3를 더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3옴이고 만약에 여기가 2옴이고 만약에 5옴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 2,
일단 합성으로 계산합니다. 합분의 곱하면 얼마예요? 아까 1점이 나왔죠? 1점이 더하기 얼마? 5 하게 되면 이거 6.2 되겠네요. 옴 이렇게 되겠네요. 합분의 곱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예제 풀어보시면 아마 아이 뭐야 별거 아니네 이렇게 딱 생각이 금세 드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직렬일 때부터 한번 전압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보죠. 직렬일 때 어떻게 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아마 여러분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내가 만약에 월급을 받았다면은 이 월급이 그대로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월급이 이제 수입이라고 하면은 지출과 그 크기가 같게 되죠. 뭐 지출이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죠. 생활비 플러스 그 다음에 저축 플러스 세금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딱 이것과 같을 수 있겠죠. 월급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럼 생활비가 만약에 20만 원 들고 저축이 만약에 20만 원 들고 아유 또 너무 극단적이구나. 생활비가 80만 원 들고 저축이 10만 원 하고 세금 만약에 10만 원이면 이렇게 하면 맞죠? 내가 만약에 월급을 100 받았다 그러면은 생활비, 저축, 세금 다 합치면은 월급의 크기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쵸? 똑같죠. 그래서 아마 월급을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 오른쪽에 비율도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질걸요. 하지만 비례하게 되죠. 월급과 세금은 거의 비례하게 됩니다. 그렇죠? 월급과 생활비도 거의 비례하게 되죠.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이제 쓰죠. 전압의 분배라고 하는 것에서 직렬 접속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 전원이 하나 있습니다. 전원이 있고 저항이 만약에 3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보죠. 3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흐르는 전류는 똑같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수도 파이프가 3개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만약에 1리터가 흐르면은 첫 번째도 1리터, 두 번째도 1리터, 세 번째도 1리터 흐르는 겁니다. 자, 물 흐르는 거 한번 이렇게 쭉 구경해보죠. 물처럼. 자, 전원이 있습니다. 쭉 가죠. 나나나나나나나 첫 번째 관문 통과하고 두 번째 관문 통과하고 세 번째 관문 통과하고 다시 이제 뒤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건전지는 계속 일시키거든요. 전지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게 시키죠. 첫 번째 관문 통과하고 두 번째 관문 통과하고 세 번째 관문 통과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물의 양과 여기 흐르는 물의 양이 어때요? 다 똑같아요. 여기 흐르는 물의 양도 다 똑같아요. 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방해하는 요소에 의해서 흐르는 양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10옴이다 그러면 전체 회로에서 전기를 방해하는 성질은 몇 옴이에요? 30옴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저항의 직렬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우리가 수식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개를 합치면 내내 첫 번째 걸어준 전압과 똑같아요.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100볼트를 걸어줬어요. 근데 여기에 저항이 여기에 만약에 10옴짜리가 있네. 여기가 만약에 40옴짜리가 있네. 50옴짜리가 있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V1은 첫 번째 걸리는 전압은 옴의 법칙에서 이거 기억나세요? V는 뭐예요? I, R이었잖아요. 그렇죠? 전류 곱하기 저항하면은 전압이잖아요. 그럼 여기 V, 첫 번째 저항에서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1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뭐예요? 여기 흐르는 전체 전류를 I라고 하면은 전체 흐르는 전류 I 곱하기 뭐가 돼요? R1, 첫 번째 저항이 된다는 겁니다. R1.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서 전체 저항은 40, 50, 100, 10 하니까 100옴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전체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니까 100분의 전압이 100이니까 흐르는 전류는 1A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1A 곱하기 R1 첫 번째 저항 얼마예요? 10옴이죠. 그럼 전체 여기 V1 첫 번째는 여기 10V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V2는 어떻게 됩니까? V2는 전체 전류 곱하기 R2. 그럼 전체 전류 얼마예요? 1A죠. R2는 얼마예요? 40옴이잖아요. 그럼 얼마? 40V가 되죠. 여기 40V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V3는요. 전체 전류 I 곱하기 R3가 되겠죠. 그러면 1V 곱하기 1A 곱하기 50옴이니까 여기 얼마예요? 50V가 되겠죠. 50이 되는 거. 근데 이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 식도 성립하지 않습니까? V는 처음에 걸어준 전압은 내내 야 이거 깎아먹은 거 다 합치니까 첫 번째 것과 같지 않아? 이런 식이 성립되지 않겠어요?
아까 제가 세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생활비, 저축, 세금 다 합치니까 첫 번째 것과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V1, V2, V3와 같게 됩니다. 이걸 이제 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키르호프의 제2법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급된 전압은 각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 마치 이제 회계에서의 대차대조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준 돈 100만 원은 내 세금 더하기 생활비 더하기 저축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가 틀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전기도 똑같습니다. 발전소에서 만약에 100V 줬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깎아먹은 거 다 합치게 되면 딱 100V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전압의 분배라고 합니다. 전압이 이렇게 분배되죠. 그럼 전압이 어느 쪽에 더 많이 분배될까요? 어느 쪽에 전압이 더 클까요? 무엇이 클수록? 저항이 더 클수록. 왜? V는 IR이니까. 이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는 똑같고 저항이 다 달라지는데 저항이 클수록 전압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크게 걸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V1, V2, V3 다 합친 것과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V1은 뭐가 됩니까? V1은요. I 곱하기 R1. V2는요. I 곱하기 R2. V3는요. I 곱하기 R3. 그럼 이거 I 하나로 다 묶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I에다가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이게 R1, R2, R3가 이 회로 전체의 합성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직렬일 때는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한다? 다 더한다. 끝! 그게 끝! 그냥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괜히 수식 어렵게 썼어요. 다 더한다. 직렬일 때는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한다? 다 더한다. 끝입니다.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되죠. 여기 식 1-16 요거 별표 하나 쳐주시죠. 책에다가 별표. 직렬일 때 다 더한다. 그럼 만약에 100개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저항이 10개, 아니 10옴짜리가 만약에 100개 있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냐? 10 곱하기 100, 1000옴이 되는 거죠. 만약에 1옴짜리가 있고, 2옴짜리가 있고, 5옴짜리가 있고, 10옴짜리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냐? 다 더하면 되는 거죠. 5, 2, 7, 8, 18옴 되는 거죠, 그러면. 더하면 되는 겁니다. 직렬이 여러 개 있으면요.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또 문제는 이제 재밌는 게 병렬이죠. 병렬일 때가 조금 이상해요. 병렬일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회로로 봤을 때는요. 전압이 걸렸을 때 전류가 이제 좀 특이하게 가죠. 위로도 가고 중간으로도 가고 밑으로도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물이 흘러가는 파이프가 있다고 해볼게요. 똑같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파이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이 흘러간다고 해볼게요. 근데 첫 번째는요, 이 찌꺼기가 2개만 있어요. 세 번째는 찌꺼기가 3개 있어요. 네 번째는 찌꺼기가 엄청 많아요. 막 이렇게.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어디로 물 제일 많이 흐르겠습니까? 장난치지 말고요. 진짜 그냥 상식적으로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흐르겠죠. 왜냐면 물을 방해하는 게 제일 적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그거보다 적을 테고, 여기는 물이 되게 흐르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이 클수록 물은 어떻게 흐른다? 적게 흐르는 거죠. 저항이 클수록 물은 적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오메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V라고 하는 전압을 걸어주고 R1, R2, R3 세 개의 저항이 병렬로 있다면은 이때 I1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I1에 흐르는 거 I는 R분의 V잖아요. 그렇죠? 그럼 R은 얼마예요? R1이잖아요. R1분의 V. 양쪽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잖아요. 이렇게 R1, R2, R3 다 똑같으니까 R1분의 V. 여기 I2는요. I2는 R2분의 V. I3는요. 이거는 R3분의 V. 이렇게 되겠죠. 전압은 다 똑같아요. 단지 뭐가? 저항이 각각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전류는 어디에 가장 많이 흐른다? 저항이 가장 작은 쪽에 많이 흐른다. 그러면 또 이렇게도 되지 않을까요? 이 내내 여기서 전류가 왔다가 3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류가 분기되는 거잖아요. 그럼 분기되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I1, I2, I3를 다 합치게 되면은 이 전체 I와 어떻게 될까요? 같겠죠. I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와 같겠죠. 맞습니까? 이게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 전류 법칙입니다. 전기 회로에서 이미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회로로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의 합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키르히호프의 제1법칙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 빼고. 그럼 만약에 저항이 병렬로 있을 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하냐? 합성 저항은 아까 여러분 두 개였을 때는 했었죠. 우리가 두 개였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분의 곱이었었죠. 근데 합분의 곱의 원리는 이런 거였어요.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분의 1. 근데 이제 두 개를 계산해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합분의 곱 이렇게 계산한다 이야기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막 두 개, 세 개, 네 개 다 늘어나면은 분의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 개, 네 개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더하면 돼요. R3 분의 1, R4 분의 1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세 개일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 개일 때는 이 계산하게 되면요. R1, R2 플러스 R2, R3, R1, R3 분의 R1, R2, R3 세 개를 곱한 것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뒤에 문제 풀면서 그냥 외우면 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게 있다. 이게 5ohm이다. 이게 만약에 뭐 15ohm이다. 얘도 15ohm이다. 얘도 15ohm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체 합성 저항은 개수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15ohm짜리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요. 그럼 얼마? 그냥 5ohm이 되는 겁니다. 병렬로 있을 때는 나눠준다. 직렬로 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곱해졌죠. 15ohm짜리가 만약에 직렬로 있으면은 15ohm짜리가 15ohm 3개가 만약에 직렬로 있다. 그러면은 15 곱하기 3, 45죠. 15 곱하기 3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병렬로 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15 나누기 3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5ohm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15 곱하기 3하면 45가 되는 거죠. 얼마? 9배 되죠. 9배. 왜냐하면 개수 3개의 제곱배 됩니다. 3개의 제곱배. 3, 3은 9, 9배가 되죠. 병렬로 놓는 게 훨씬 더 전기 저항이 감소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을까요?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실제로 다 유용하니까 여기서 다 있는 겁니다. 전기를 저도 처음 배울 때는 이걸 도대체 왜 가르칠까? 이거 나중에 저기 현장에서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가르칠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응용공학을 하면서 그때 기초가 탄탄하게 공부를 해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실 때 조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도 공부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의 숨은 뜻은 똑똑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끈기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공부를 하실 때 조금 힘드셔도 좀 앉아있자. 앉아있는데 요새는 방해할 게 너무 많죠. 핸드폰을 여는 순간 전 세계가 내 손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어디와도 연결될 수 있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커뮤니티 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뉴스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워낙 다양한 세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진득하니 이렇게 딱 앉아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좀 어려운 말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래도고 뭐라고 했어요? 흘려듣듯이 다 너 그래 넌 얘기해라. 나는 그냥 너랑 그냥 이렇게 같은 곳에 있을 뿐이다. 엉덩이로 너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엉덩이로 공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딱 설명드리려고 노력할 테니 보시죠. 어려우세요? 괜찮아요. 짚고 넘어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저항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분의 1만 한다. 분의 1, 분의 1, 분의 1, 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두 개일 때 어떻게 한다? 합분의 곱, 합한 것 분의 곱한 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식은 잘 내용이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뒤에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전류 분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전류가 분배되는데 어떻게 분배될 거냐? 만약에 첫 번째 이렇게 오는 길에서 저항이 만약에 두 개 있다. 어느 쪽으로 전류가 더 많이 흘러가겠습니까? 저항이 더 적은 쪽으로 많이 흘러가겠죠. 그렇죠? 저항이 더 적은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흘러가는 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식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림으로. 자, 이렇게 전류가 쭉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두 갈래 길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 둘, 두 갈래 길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갈래 길이. 여기 흐르는 전류가 I라고요. 여기 저항이 R1, 여기가 R2. 저항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저는 근데 여기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해서 이번 계산에서는 I1에 얼마나 흐르는지 알고 싶어요. 전류가 이렇게 쭉 오는데 여기가 왔다가 위아래로 쭉 이렇게 나눠질 텐데 위로 얼마나 많이 흘러가는지 알고 싶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R1이 크면 클수록 흘러가는 전류는 어떨까요? 상대 쪽에 비해서 더 작아지겠죠.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더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I1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I2가 클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영향을 받는데 결정적인 거는 아래 I2에 의해서 결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I1은 이렇게 말합니다. I1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 곱하기 I 곱하기 어떻게 돼요? R1 플러스 R2. R1 플러스 R2분의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된다. R2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상대방을 곱해줘야 된다. 상대가 클수록 내가 더 커지는 겁니다, 전류가. 그러면은 I2도 똑같겠죠. I2에 흐르는 전류도 전체 전류 곱하기 어떻게 돼요? R1 그리고 R2 분의 어떤 거? 상대방 거 R1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개를 더한 것분에 누구? 상대방 거. 상대방이 클수록 내가 더 커진다. 그래서 이런 식. 이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죠. I1 알고 싶으면 R2로 곱해라. I2 알고 싶으면 R1을 곱해라. 이런 얘기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병렬의 분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르요프의 법칙. 자, 중요한 이제 법칙들 나옵니다. 키르요프의 법칙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첫 번째, 전류에 대한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키르요프 법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이 전류고 2번이 전압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류, 2번이 뭐라고요? 전압. 여러분, 전기를 처음 저 공부할 때는요. 저는 전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전압보다는 전류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 전류가 1번이다. 그 다음에 전압이 2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의의 점에서 들어오는 것과 나간 것의 합은 같다. 무슨 말이야.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도로라고 한번 해보죠. 삼거리, 도로, 삼거리. 자, 여기 차가 들어옵니다. 차가 10대 들어왔어요. 이쪽으로 나간 게 3대래요. 7대 어디로 갔을까요? 이쪽으로 몇 대 갔을까요? 7대 갔겠죠. 여기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의 합은 어때요? 같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온 것을 플러스라고, 플러스 10, 나간 것을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은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죠. 같죠? 이게 키르요프의 제1법칙입니다. 만약에 이게 틀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로 나간 거 6대인데요? 이 얘기는 뭘까요? 나간 거 6대래요. 들어온 거 10대 왔는데 나간 거 합치니까 9대래요. 한 대 어디 갔어요? 한 대 어디 갔어요? 한 대 뭐 어디 중간에 서 있겠죠. 그렇죠? 전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만약에 10A 들어왔는데 나간 게 9A다. 뭐가 1A 어디 갔을까요? 어디로 샌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전. 전기가 샌 거죠. 그렇죠? 누전 차단계 동작 원리가 일종의 이 키르요프의 제1법칙에 대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플러스, 들어온 거를 플러스로 한 거예요. 플러스, 들어온 거, 플러스, 나간 거를 마이너스로 한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I1과 I4 플러스로 하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결국 다 합치게 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대수합은 0이다. 이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고려했을 때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키르요프의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1법칙은 뭐에 대한 법칙? 전류에 대한 법칙. 무엇에 대한 법칙? 전류에 대한 법칙. 그럼 이 법칙도 있나요? 이 법칙도 있어요. 이 법칙은 전압의 법칙. 전압의 법칙은 뭐냐? 내가 공급한 거랑 중간에 깎아먹은 거랑 합치니까 똑같다.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5V, 10V, 15V 줬어요. 그럼 다 합친 거 공급된 전압은 몇 볼트였습니까? 30V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10V, 여기가 15V. 그럼 여기가 몇 볼트입니까? 이거는 이제 5V가 된다는 거죠. 다 똑같죠. 그러니까 깎아먹은 것과 공급한 것의 합은 전체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게 키르요프의 제2법칙, 전압법칙이 됩니다. 1법칙은 전류법칙이에요. 2법칙이 전압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첩의 정리.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하죠. 이거 기사, 산업기사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중첩의 정리. 이렇게 합쳐서 보자.
이런 겁니다. 합쳐서 보자는 게 뭐냐면은 여기 전기 회로가 이렇게 있어요. 전기 회로가 있는데 여기 E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압을 공급하는 녀석이라고 해서 전압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I를 전류를 공급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전류원이라고 합니다. 회로 해석을 할 때 보통 전압원이 하나, 전류원이 하나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이 하나면은 해석하기가 조금 좋은데 해석이 조금 두 개라고 하면 전압원과 전류원이 두 개라고 하면은 조금 헷갈려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방이 하나 있어요. 방이 하나 있고 여기 에어컨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에어컨이 하나 있을 때 야 이거 얼마나 빨리 방이 차가워질 거냐 해석하면 좀 쉬울 수 있어요. 방 하나 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 해석하기 쉽죠. 근데 여기 에어컨이 있는데 여기에 히터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온도가 언제 얼마큼 떨어질까요? 해석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냥 똑같은 겁니다. 여기는 하나는 전압을 공급하는 애가 있고 하나는 전류원이 공급하는 애가 있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회로 해석은 이런 얘기입니다. 중첩의 정리는 이런 해석을 할 때 에어컨이 있고 히터가 있어서 이 동시에 이 방의 온도가 몇 도가 될 거냐 계산하기는 너무 쉽다,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첫 번째 에어컨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에어컨 있을 때 방의 온도를 한번 계산하자. 괜찮아요? 에어컨만 있을 때 마이너스 18도 이렇게 계산. 좋아요. 마이너스 18도 18 영상 섭씨 18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히터만 있을 때 히터 35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치자. 두 개의 나온 값을 합치자. 18도랑 35도로 합쳐서 계산하자. 에어컨으로 했을 때 18도래요. 히터 있을 때 35도래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값을 계산해서 이거에서 이거를 빼버리든지 어떻게 해서 그 중간값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중첩의 원리 계산 방법입니다. 전압원과 전류원이 있는데 이 전압원과 전류원을 계산하게 될 때 첫 번째 전압원으로 먼저 계산하고 두 번째 전류원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두 개를 그냥 합쳐서 계산하자라고 하는 게 중첩의 정리입니다. 중첩의 정리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전압원이 있을 때 먼저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전류원으로 그 다음에 계산하고 두 개를 이제 합쳐서 계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느냐? 전압원으로 계산할 때는요, 전류원 어떻게 합니까? 전류원은 개방해요. 오픈해요. 그냥 끊어버려요. 없다고 쳐요. 그냥. 또 없어. 그냥 완전히 떼어버려요. 반대로 전류원으로 계산할 때는요, 전압원 어떻게 단락시켜요? 쇼트 시켜버립니다. 그냥 연결해버려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전류원은 어떻게 한다? 개방하고 전압원은 어떻게 한다? 단락시킵니다. 앞단 결, 유계압단. 전압원은 단락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값을 서로 계산해 주죠. 계산하는 거는 아주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 연수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진짜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문제들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옴의 법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좋은 문제죠. 1번. I는 먼저 R분의 V. 자, 이거 쓰고 몇 문제 맞춰볼게요. 첫 번째, 전류의 크기는 도체의 저항에 비례한다? 전류의 크기는 도체의 저항에는 반비례하죠. R의 크기가 클수록 I는 작아지죠. 2번, 전류의 크기는 도체의 저항에 반비례한다? 2번이 맞네요. 그렇죠? 저항에는 반비례하죠. 저항이 클수록 전류는 작아지니까 반비례하죠. 2번입니다. 2번, 100V에서 5A에 흐르는 전열기에 120V를 가하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전열기라고 하면 여러분이 좀 다리미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일단 이 다리미가 몇 옴짜리인가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먼저 몇 옴짜리인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새로 공급된 전압을 한번 넣어보죠. 100V에서 5A가 흐른대요. 그러면 R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I분의 V니까 I가 5A 전압이 100V, 5A 100V 그러면은 20옴이죠. 좋아요. 이 전열기 20옴짜리예요. 이 다림이 20옴짜리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120V를 가한대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I는 R분의 V 20옴짜리에다가 120V를 가한대요. 그럼 얼마? 6A 그러겠네요. 그쵸. 6A. 답은 얼마? 2번이 되겠네요.
3번. 24V의 전원 전압에 의해서 6A가 흐르는 전기회로의 컨덕턴스는 얼마인가? 이럴 수가. 컨덕턴스가 뭐였지? 전기를 얼마나 잘 흐르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저항의 역수였지, 저항의 거꾸로였지, 저항 분의 1이었지, 저항을 물구나무 서게 한 거였지, 저항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일단 저항 먼저 구하고, 일단 저항 먼저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덕턴스 얼마인지 불러내보죠. 24V의 6A래요. 3번. 그러면 R은 I분의 V. 6A. 24. 6, 4, 24. 4, 5이 되겠네요. 저항 오케이 좋아. 너 4, 5이야. 그런데 너 그 컨덕턴스 얼마야? 너 불어! 얼마요? 컨덕턴스는 저항분의 1이죠. 4분의 1. 저항분의 1. 0.25. 단위는 뭐예요? 모라고 했었죠. 오음의 거꾸로. 0.25. 답 1번이죠. 4번. 0.25의 컨덕턴스. 뭐야. 또 컨덕턴스. 컨덕턴스는 뭐였지? 저항분의 1. 그러면 저항으로 바꾸려면 0.2분의 1 하면 되겠네. 0.2분의 1은 5ohm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5ohm에 3A의 전류를 흘리려면 몇 볼트의 전압을 공급해야 되는가? 자, 그럼 V는 얼마가 됩니까? I 곱하기 R이 되겠네. 그러면 I는 3A, 저항은 5ohm이니까 얼마? 15V가 되겠네요. 답 15V가 되겠죠. 5번. 15V 전압에 3A의 전류가 흐르는 회로의 컨덕턴스는 얼마인가? 컨덕턴스 얼마라고 했지? 일단 구하지 말고 뭐부터? 저항부터 구하라고 했죠. 저항 얼마 하면 됩니까? 15V 3A. 그러면은 R은 I분의 V 3A 15V. 그러면 얼마? 5ohm이죠. 자, 여기 컨덕턴스 구하면 5분의 1 구하면 되겠죠. 5분의 1. 저항분의 1이 컨덕턴스니까. 그러면은 0.2 모가 되겠죠. 6번.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힘이 필요하죠. 건전지처럼 힘을 계속 전달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죠. 이런 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기전력. 이게 자석의 힘을 계속 공급해주는 거는 기자력이라고 하거든요.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7번. 15ohm의 저항 3개, 5ohm의 저항 4개, 100ohm의 저항 1개가 있다. 이들을 모두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5ohm의 저항이 3개 있대요. 그럼 15ohm이 3개 나란히 있으니 다 더하면은 30 되겠네요. 두 번째, 5ohm의 저항이 4개 있대요. 그럼 5를 4개 다 연속적으로 놓으면은 25ohm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얼마? 100ohm짜리가 하나 있다고 하니까 다 더하게 되면은 150ohm이 되는 겁니다. 150, 답 4번. 8번. 두 개의 저항 R1, R2를 병렬로 접속하면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R1, R2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합성 저항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분의 곱이죠. 합분의 곱. R1 곱하기 R2. 합분의 곱.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합분의 곱. 합분의 곱. 9번. 서로 다른 세 개의 저항 R1, R2, R3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봅니다. 합성 저항은요, 지금 이제 9번 문제 세 개의 저항이잖아요. R1, R2, R3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요.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플러스 R3 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통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R1, R2 플러스 R2, R3 플러스 R1, R3 분의 R1, R2, R3 이렇게 계산하게 돼요. 두 개씩 각각 곱한 것을 더한 것 분의 세 개 다 곱한 것 이렇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10번. 5ohm의 저항 5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병렬 연결할 때 몇 배가 되는가? 어머나. 이제 계산해 보라네요. 그렇죠? 자, 5ohm의 저항 5개를 직렬로 했대요. 자, 5ohm짜리가 5개 이제 직렬로 났대요. 그 다음에 병렬로 났대요. 둘 차이를 계산해봐라. 이 얘기하는 거죠. 5ohm짜리 5개 직렬로 놓으면 5 하면 얼마가 됩니까? 25가 되겠죠. 병렬로 놓으면요. 5ohm짜리가 5개니까 5 나누기 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얼마? 1ohm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직렬로 연결하면 병렬로 연결했을 때 몇 배가 되는가? 이거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겠죠. 몇 배? 25배. 이게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병렬로 연결하면 직렬에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25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5배. 답 1번이죠. 11번. 15ohm의 저항 5개를 서로 연결하는 합성 저항이 가장 낮게
작게 나오는 회로를 구성했다면 이때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되는가? 합성 저항이 가장 작은 회로를 만들었대요. 그러면은 모두 다 직렬로 한 걸까요? 모두 다 병렬로 한 걸까요? 이 직병렬을 혼합한 걸까요? 저항이 가장 작게 나오는 거는 모두 다 병렬로 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15옴짜리를 모두 병렬로 했다. 그러면 개수로 나누는 거죠. 개수가 근데 몇 개래요? 5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5개. 그럼 얼마가 됩니까? 이거 2옴이 되는 겁니다. 저항을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답 2번이 되겠죠. 12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몇 옴인가? 제가 일단 말로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서 첫 번째 R1R2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렬로 되어 있죠? 그럼 합분의 곱이 되죠. 합분의 곱 플러스 뒤에 R3, R4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도 병렬로 돼 있죠? 그러면은 합분의 곱. 합분의 곱이 2개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답은 얼마? 답은 4번이 되죠. 13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되는가? 뭐 똑같은 형식이죠. 그렇죠? 첫 번째 4와 6자리가 병렬로 돼 있네요. 딱 봐도요. 그렇죠? 그럼 합분의 곱하면 얼마가요? 4 플러스 6분의 4 곱하기 6. 뒤에 15짜리가 2개 있네요. 합분의 곱하면 얼마일까요? 10 플러스 10분의 10 곱하기 10. 근데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나누기 2 해도 돼요. 그래서 4 플러스 6분의 4 곱하기 6은요. 10분의 24니까 2.4예요. 플러스. 이거 20분의 100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5죠, 5. 10 나누기 2랑 똑같은 거죠. 그럼 합치게 되면 7.45옴이 되겠네요. 7.45옴, 답 3번이죠. 14번. 120옴의 저항 4개를 접속해서 얻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랑 똑같잖아요, 아까. 120짜리를 얼마? 4개로 나눈다고 하니까 30옴이 되겠네요. 30옴, 1번이죠. 15번. 같은 크기의 저항 5개를 병렬로 접속한 거랑 그 다음에 접속했을 때를 RP라고 하고 5개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를 RS라고 하면은 RP와 RS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5개를 여기 직렬로 연결했을 때를 뭐라고 합니까? RS라고 해요. 시리즈니까. 이걸 RP라고 하면 어떤 관계가 되는가? RS는 RP에다가 25배를 한 거예요. 25배를 한 것 같습니다. RP25가 RS가 되죠. 답 몇 번? 3번이 되죠. 16번. 2옴의 저항과 3옴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컨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이노무 컨덕턴스 헷갈리죠? 괜찮아요. 그냥 저항 구하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 컨덕턴스 구하라고 하면요. 먼저 저항 구하세요. 저항 구한 다음에 분의 1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2옴의 저항과 3옴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했다. 그러면은 합성 저항 얼마큼이 됩니까? 2 플러스 3 하면은요. 5옴. 좋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컨덕턴스 얼마예요? 컨덕턴스는 저항 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항이 얼마예요? 5니까 5분의 1을 하면 얼마예요? 0.2죠. 0.25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답 몇 번? 4번. 좋아요. 17번. 5옴 저항 2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직렬로 연결했을 때보다 몇 배가 더 흐르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5옴의 저항 2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직렬 연결했을 때. 17번. 자, 5옴 2개. 일단 직렬로 연결해보죠. 5옴 저항 2개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10옴이죠. 병렬로 연결해보죠. 병렬 연결하게 되면요. 5 나누기 2니까 2.5죠. 2.5옴이죠. 이 몇 배입니까, 이게? 직렬일 때는 병렬에 4배죠. 그렇죠? 4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5옴의 저항 2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직렬로 연결했을 때보다 전류가 몇 배 흐르는가? 전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4배가 더 흐르죠. 저항이 4분의 1로 감소하니까 전류는 4배가 더 흐르게 되죠. 답 2번이죠. 18번. 다음 그림에서 A, B 사이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칠판 한 번만 지웠다 할게요. 이 그림에서 보면 A, B가 조금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림이 약간 삼각형으로 그려 있는데 자, 이렇게 하나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30옴이고 여기가 20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옴이죠. 근데 이 그림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지 마치 이거를 조금 반듯하게 펴본다면 이런 그림과 같아요. 첫 번째 30옴짜리 저항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20옴짜리와 10옴짜리가 병렬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30옴, 20옴,
10옴. 이렇게 있는 것 같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 20옴짜리가 20옴과 10옴짜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거는 또 내내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여기 30옴짜리는 원래 하나 계속 있는 거고 여기에 30옴짜리가 하나 또 병렬로 있는 것과 같죠. 30, 30. 어때요? 이 그림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내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그러면 30짜리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합성 저항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R은 전체 저항을 개수로 나누면 되죠. 2 나누면 15. 좋아요. 15옴이 되는 겁니다. 합분에 곱해도 돼요. 합분에 곱. 그러면 60분의 900 해도 그래도 15가 되는 겁니다. 19번 2, 4, 6 3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전류가 10A 하면 2옴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 4, 6 3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대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여기가 2, 4옴, 6옴. 여기 세 개의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전류가 10A래요.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가 10A고. 지금 문제는 2옴에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그냥 I1이라고 해볼게요. I1은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럼 양쪽에 전체 걸린 전압을 한번 알아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I1은 R1분의 V 계산하면 되잖아요. R1은 지금 2옴이라는 걸 알았고 전체 전압 V는 얼마냐? 그럼 V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I 곱하기 R. 근데 지금 이 양쪽에 있는 이 R 값은 합성 저항은 얼마가 될까요? 합성 저항 구하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R은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6분의 1 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전체 합성 저항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합성 저항 구하면요. 1점 아마 09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양쪽의 전압은요. V는 I 곱하기 R이니까 10 곱하기 1.09는 10.9V가 되겠네요. 여기 10.9V가 됩니다. 그럼 10.9 나누기 2 하면은요. 5.45A 5.45A가 흐르겠죠. 2옴에는 5.45A가 흐릅니다. 답 3번. 20번. R1, R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있다. 이 회로의 전체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R2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인가? 두 개가 병렬되어 있으면 R1, R2 더한 다음에 자기 거라고 했어요? 남의 거라고 했어요? 남이 커야 나한테 더 유리하다고요. 남이 방해하는 게 커야 더 유리하다고요.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자기 거 아니면 남의 거? 남의 거. 지금은 R1에 흐르는 전류 R2에 흐르는 전류 계산하고 싶으니까 누구? R1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보기 어떤 거? 3번이 딱 그 얘기죠. 그렇죠? 답 3번입니다. 21번. 회로의 저항값이 R1, R2, R3, R4 순서일 때 전류가 최소로 흐르는 저항은 어떤 것인가? 일단 저항은 누가 제일 커요? R1이 제일 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R1이 그럼 최소 흐를까요? 아니요. R1에 흐르는 전류는 R2, R3, R4를 세 개를 다 더한 값이 R1에 흘러요. R1에 흐르는 전류가 가장 커요. 저항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전류는 R1이 가장 커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이제 분배되는 거죠. 저항이 클수록 더 작은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저항이 R2가 제일 크니까 R2가 제일 작은 전류가 흐릅니다. 답 2번이죠. 22번. 다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물어보겠습니다. 22번. 흐르는 전류는, 전체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 근데 여기 지금 전체 저항값이 얼마예요? 4, 1, 2, 3 있으니까 더하면은 5옴이 되겠네. 10옴이 되겠네. 그러면 10분의 전압이 얼마입니까? 15랑 5가 지금 방향을 잘 봐야 돼요. 방향이 어떻게 될까? 서로 힘이 합쳐지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합쳐지는 방향, 대립되는 방향이 아니라 합쳐지니까 20V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전류는 얼마? 2A가 되죠. 전류 2A. 답이 2번. 23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4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옴에 흐르는 전류, 4, 6자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전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일단은 I는 R분의 V잖아요. 전체 저항부터 먼저 구합니다. 전체 저항 R은 전체 저항부터 한번 계산해 보죠. R은 4, 6자리가 병렬로 되어 있죠. 그럼 합분의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합분의 곱하면 10분의 24니까 2.4 2.4 더하기 뒤에 있는 거 2.6 하면은 이거 5옴이 됩니다. 그러면 저항값 R은 5옴이죠. 5분의 전압 전체 전압 얼마? 10V. 10V 하면은 여기 이 회로는 2A가 흐릅니다. 그렇죠? 2A가. 근데 지금 4, 6자리가 병렬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4, 여기가 6. 병렬로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에 전체 흐르는 전류가 2A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지금 4옴에 흐르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I1이라고 하면은 이 I1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전류 2 곱하기 두 개를 더한 것분의 4 플러스 6분의 자기 거, 남의 거 6. 그러면은 10분의 6 계산할 수 있겠죠. 10분의 6 하면은 0.6 하면 2 하면은 1.2A인가요? 1.2A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몇 번? 4번. 네. 24번. R1, R2, R3 저항 3개를 직렬 접속했을 때 R2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R2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돼요? R2에 걸린 전압. 그림에서 봤을 때는 3개가 다 직렬되어 있으니까 R2는 R2에 걸리는 V2죠. I 곱하기 R이죠. 그럼 전체 전류 I는 얼마입니까? I는 R분의 V죠. 근데 R분의 V인데 2가 되고 전체 R값, 전체 저항은 R1, R2, R3죠. R1, R2, R3, 네. V 그리고 R2죠. 이식 구하면 되겠죠. 몇 번입니까? 3번이 똑같죠. 똑같은 내용이죠. 답 3번. 25번. 다음 회로에서 15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인가 물어봅니다. 25번. 5, 10, 20.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공급된 전압이 105볼트. 5, 10, 20. 문제는 15에 걸리는 거예요. 15에 걸리는 거면 요 양쪽이죠, 이거. 요거 그냥 V1, V2, V1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얼마 걸릴까요? 이게 지금 전체 전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전체 전류고요. V1은 I 곱하기 R2. 그러니까 전체 전류에다가 15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전류 I는 얼마일까? I는 R분의 V, R. 여기 세 개 다 더하면 35분의 105 하면 3A죠. 그렇죠? 그럼 이거 3 곱하기 10이니까 30V 걸리겠네요. 30V, 답 30V 걸린다. 4번이죠. 26번. 키르호프의 법칙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이 잘못된 거. 1번. 키르호프의 1법칙을 회로망에 이미 한 점에 적용한다 맞고요. 2번에 각 폐회로에서 키르호프의 제2법칙을 적용한다 맞고요. 3번에 계산된 전류가 플러스로 표시된 것은 처음에 정한 방향과 같은 방향일 때 플러스, 다른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3번이 잘못된 얘기예요. 27번. 회로의 접속점에서 볼 때 접속점에 흘러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것과 같다. 자, 어느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의 합은 같다. 몇 번째 법칙이라고요? 키르호프의 제1법칙이라고요. 자, 1법칙은 뭐에 대한 법칙이에요? 1법칙은 전류에 대한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2법칙은 뭐에 대한 법칙이에요? 이거는 전압에 대한 법칙입니다. 키르호프의 법칙. 자,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류라고요. 다음에 28번.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회로를 해석할 때 전류원과 전압원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전압원은 어떻게 된다? 단락시킨다. 전류원은 어떻게 된다? 개방시킨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29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3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29번은 문제가 이렇게 되죠. 여기 2옴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2V, 다음에 2V, 4V, 3옴, 4옴. 여기로 흐르는 전류 얼마냐. 근데 제가 여러분께 먼저 좀 말씀드릴게.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지죠, 문제.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좀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3회독 하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알겠다라고 하는 거 딱 여러분 문제집 보고서 번호로 완전히 알겠다, 완전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문제다가 딱 X표를 치세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키르호프의 제1법칙은 뭐에 대한 법칙이냐? 전류 온전히 알다. X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리송하다. 좀 아리송하다. 헷갈린다 하면은 한쪽만 이렇게 딱
B급만 치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완전 모르겠다. 진짜 이거는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아예 모르겠다, 도전 불가. 사실은 2회독이나 3회독이신 분들은 요 지금 마지막 29번 문제 조금 도전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도전 불가라는 게 여러분은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시간이 좀 아까워요. 이거 한 문제 풀 동안 다른 문제 4문제 정도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는 여기다 옆에다 이제 물음표를 좀 치십시오. 자격증 시험은요, 완전 이해한 것과 도전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고, 그 중에 아리송한 것들이 제일 많아야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2, 3회독 하실 때는요. 혼자서 이제 공부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이론 강의는 들으실 필요 없으니까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도전 불가능한 거를 완전 이해하는 게 자격증 시험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게 자격증 시험이 아니라요. 자격증 시험은 아리송한 거를 완전 이해하는 게 자격증 시험입니다. 왜냐면 60점 맞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헷갈렸던 거. 이거 뭐지? 맞아. 이거 뭐였더라 하는 거. 맞아. 이걸로 만드는 게 자격증 시험입니다. 정말 어려운 거. 왜 그러지 하면서 막 옛날에 다시 수학책 펼치고 막 영어책 펼치고 갑자기 네이버 지식사전 구글 막 하면서 저기 막 이렇게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공부가 이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수학이 부족한 것 같아. 옛날 중학교 2학년 수학책 사가지고 수학 처음부터 봐야 그건 자격증 공부하는 방법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리송한 거를 완전히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전 불가 문제입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요.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전원이 2개잖아요. 2개의 슬라이드로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 2V로 먼저 한번 계산합니다. 2V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진을 먼저 한번 찰칵 찍어옵니다. 그 다음에 4V로 봤을 때 이 사진을 한번 찰칵 찍어옵니다. 그럼 2V로 하면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렇게 계산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단락시키죠. 이렇게 짜잔, 2V 그리고 2옴, 3옴, 그리고 얘가 4옴이 됩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4V 입장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4V 입장에서. (2옴), (3옴), (4옴) 계산합니다. 4V 입장에서. 그러면 첫 번째, 2V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3옴에 흐르는 전류를 먼저 계산하고, 4V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3옴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서 2개 값을 더하면 되겠죠. 근데 얘 봤을 때 모양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2V에서 봤을 때는 2옴이 직렬이고 3, 4가 병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2V가 걸리고, 첫 번째 직렬로 2옴짜리, 그 다음에 병렬로 3, 4가 있습니다. 얘가 2, 3, 4가 있고, 자, 첫 번째 지금은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4V 입장에서 봤을 때는 4가 직렬로 있고 2, 3이 병렬로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4V 입장에서 봤을 때는 4가 병렬로 있고, 그 다음에 2, 3이 병렬로 있습니다. 직렬로 있고 2, 3이 병렬로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3짜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각각 얼마가 나오느냐? 밑에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 거 합성 저항 구하면은 전체 3.75 나온다고 해요. 그렇죠? 2에다가 합분해 곱 계산하면은. 그럼 3.7 전체 흐르는 전류 얼마냐? 0.54 나온다고 해요. 0.54. 그래서 두 개를 분배되니까 더한 것 분해, 그 다음에 상대방 거 4 하면은 여기 나오는 거는 0.31 암페어가 흐릅니다. 0.31 암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전체 합성 저항 구하게 되면 5.25 나오고, 그럼 여기 흐른 전류는 0.77 나오고, 분배하는 거 여기 3화에는 0.308 나오게 됩니다. 두 개를 이제 더하는 거죠. 요거 더하게 되냐. 그럼 0.6, 0. 이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두 개 합치게 되면 여기서 흐르는 거는 0.31, 여기 흐르는 전류는 0.30 합치게 되면은 0.62 암페어 정도 나오겠네요. 답은 그래서 0.62가 됩니다. 보시면은 답 밑에 이제 나오게 되죠. 네, 헷갈리죠.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제가 일부러 되게 어려운 거 한번 넣어놨습니다. 혹시 도전하실 분들은 천천히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고 지웠구나. 아예 모르는 거는 물음표로 남겨두시고, 아리송한 거를 온전하게 완전히 이해했다, 야, 더 볼 필요도 없다라고 만드는 게 자격증 시험이라고 했으니까 그 과정들을 지금부터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이 길죠? 내용이 제가 지금 이 앞에 강의도 그렇고 지금 강의도 그렇고 거의 뭐 1시간씩 가는데요. 조금 힘들어도 이제 긴 건 다 끝났습니다. 뒤에는 짤막짤막하게 넘어가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